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포스코DX 같이 한번 또 분석을 해볼 거고요. 자, 우선 오늘 포스코D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최근에 주가 진짜 야금야금 빠지면서 9월 25일에 만들었던 직전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네요. 자, 이제 우리 포스코DX 이때 들어오신 분들이나 이전에 들어오셨던 분들, 최근에 조금 눌려갖고 들어오신 분들 모두 좀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아예 빠질 거면 그냥 시원하게 빠져갖고 저점을 올리는 이런 자리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던, 조정을 줄 거면 그냥 아예 시원하게 조정을 주고 바닥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좀 이런 패턴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야금야금 1% 0.3% 다시 조금 올랐다가 또 빠지고, 이거 지금 거진 한 2주 동안 나오고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 좀 피곤할 수밖에 없고, 아마도 이제 이 정도 구간이 오게 되면 많은 분들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씨 들어온데 그냥 손절할까? 이거 가장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주식을 했었고, 이 주식에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분석도 있고, 업황에 대한 분석도 있고, 차트 분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차트 관점으로 얘기해보면 차트가 망가진 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포스코DX가 만약에 갈 자리였어요, 갈 주식이었으면 지금 이 구간 있죠 여러분들, 이 음봉 캔들 나왔을 때 이게 나오면 안 됐어요. 지금 제 화면에는 분홍색 선이 5일선이고 파란색 선이 11선, 연두색 선이 21선이에요. 자, 얘네가 지금 단기 평선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라인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흐름 너무 좋았어요. 왜? 5일선 가장 위에 있고 11선 따라가고 21선 따라가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배열 상태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눌리는 거 오케이, 이해해요. 왜냐? 하나의 파동으로만 영원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눌리면 우리가 오케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는 여기서 양봉이 딱 나왔어야 돼요. 큰 양봉 아니어도 돼요. 십자형 도지 캔들이나 아래 꼬리 달린 망치형 캔들, 이런 캔들 나오면서 여기 21선 있죠 여러분들, 이 라인 여기를 지켜주고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미 여기서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는 5일선이 가장 위에 있었죠. 딱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5일선 위치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밑에 있잖아요. 이게 아니 종목이 갈 것처럼 차트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빼니까 저 같아도 손절 고민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냉철하게 봤을 때 지금 이제 2차전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 섹터에 대한 관점이 있잖아요. 관점이 예를 들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간 반도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AI 반도체 때문에 성장을 할 거다, 이런 관점이 존재하죠. 근데 지금 2차전지는 어떤 관점이냐면,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도 역성장 나왔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 반토막 더 내려간 기업들도 많거든요. 근데 가장 큰 하방 압력 요인이었던 실적이 내년부터는 그래도 점차 개선이 돼요. 개선이. 그리고 이렇게 개선될 거라는 근거를 뒷받침하는 이론들 굉장히 많죠. 미국이랑 유럽연합이랑 같이 합심해서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 완전히 그냥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연도에 2차전지 기업들이 가장 안 좋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이거였거든요. 실제로 현대차 보시면 아시죠? 미국에서 전기차 잘 팔아요. 근데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가 안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에서 전기차가 안 팔리는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서도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어디냐면 독일이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이번 연도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안 줬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작년엔 줬어요. 한마디로 2023년에 전기차 보조금 주다가 재정상의 문제로 이번 연도부터 안 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톡 까놓고 얘기해서,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이 작년에 전기차 샀어요. 12월 달에 살 때 보조금 줬어요. 근데 나도 한 달 두 달 뒤에 사야겠다, 이때 가서 살려고 하니까 보조금 안 준대. 여러분들 같으면 삽니까? 안 사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부터 역성장이 나왔고, 이게 가파르게 가속된 거예요. 중간중간 전기차 화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독일이 다시 한번 보조금 제도를 부활시키겠다, 공식적인 오피셜이 나왔고, 또 작년 말에 나왔던 IRA 세부 조항 중 하나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FEOC라고 하는 해외 우려 기관을 지정을 하고, 여기다가 중국을 집어넣었어요. 중국 쪽 배터리 제품 사용하거나 전기차 부품 쓰면은 세액공제 혜택 안 줄 거야, 이거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미국 하원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상원 처리만 지금 남은 상태고,
또 이러한 시점에 맞춰서 유럽연합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중국에 대해서 전기차 관세를 올리겠대요. 참고로 미국이 바이든 정부 때 이번에 50% 올렸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IRA를 뭐 폐지를 한다거나 이런 건 못해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도 중국 싫어해요. 애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한다고 했던 게 뭐냐면 미국 빼고 모든 나라의 관세 10% 올리겠다. 근데 중국 너넨 특별하니까 60% 올려줄게. 이거였어요. 아니 이번 바이든 정부 때 50% 올렸는데 이번에 60%또 올린대요. 자, 이러면 당연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에 대한 반사수혜를 누가 봐요? 한국 기업들이 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 이번 연도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악이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점차 해소가 된다는 거죠. 좋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해소가 되면서 점차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또 진짜 좀 특수한 성격인 게 뭐냐면, 자, 포스코 DX는 이제 포스코 내에서도 이 기업을 만든 목적이 딱 존재하거든요. 자동화. 그러니까 디지털 자동화를 하려고 포스코 DX를 설립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3대 산업이 뭐예요, 여러분들?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 2차 전지. 가장 수출 비중이 높고 수출액이 높거든요. 근데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뭐예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근데 제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공장 자동화예요, 공장 자동화. 왜 삼성이 여러분들 로봇 사업에 투자하고 인공지능 사업에 투자하냐면 반도체 우리 공장에다가 인간처럼 움직이는 로봇 개발해서 집어넣겠다, 자동화하겠다, 이거거든요. 현대차가 왜 지금 로봇 사업에 투자해요?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포스코가 갖고 있는 많은 제철소, 뭐 다른 철강 공장들, 그리고 지금 뭐 포항에도 있고 뭐 해외에도 있는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공장들, 이런 거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 포스코 DX가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매출의 90% 이상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포스코에서 나와요. 포스코에서. 다른 기업들 같으면 난리가 났죠. 야, 내부 그룹 의존도가 이렇게 높으면은 만약에 모회사의 사업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돼? 쫄딱 망하잖아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2차 전지에 대해서 몰빵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몰빵을. 뭐 다른 기업처럼 그냥 한 달에 걸쳐갖고 자, 우리 2차 전지로 조금 요런 것만 해볼게, 이게 아니고 이미 캐나다에다가도 공장 짓고 있죠. 포항 광양에도 공장 짓고 있죠. 당장 이번 연도 말부터는 뭐 리튬부터 해가지고 양극재 수직 계열화 완성하겠다,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장에 들어가는 모든 자동화 설비가 다 포스코 DX 매출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도 얘는 돈을 못 벌 일이 없는 거예요. 포스코가 2030년까지 투자하는 금액이 120조 원이에요. 120조 원. 근데 자, 제조업이 이만큼 투자하는 거 뭐예요? 당연히 뭐 기술 개발에도 투자하겠지만 얼마 안 될 거예요. 대부분 다 공장 짓는 거예요. 공장 짓는 거. 공장 짓고 공장 지어지면 장비 넣고 설비 넣고, 그럼 포스코 DX의 스마트 팩토리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 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EIC라고 하는데, EI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포스코 그룹이 공장을 3개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스코 DX에 EIC 설비가 들어가요. 자, 처음에 들어갈 때 한번 매출 발생하고요. 이 설비가 들어가고 나서 이거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도 또 한번 매출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가 계속 나오는 게 EIC인데, 이게 공장이 3개일 때랑 6개일 때랑 느낌이 다를 거고, 또 6개일 때랑 9개일 때랑은 느낌이 다르겠죠. 이렇게 포스코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 할수록, 공장을 새롭게 지으면 지을수록 포스코 DX의 매출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 왜 2차 전지에 대한 산업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왜 포스코 DX는 다른 2차 전지 기업들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어도 이 라인은 우리가 적어도 매수는 못하더라도 파는 자리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을 아낄게요. 이게 왜냐면 이전부터 너무 오랫동안 주가가 빠졌고 중간중간에 물 타신 분들 진짜 많아요. 뭐 추가 매수 안 한 분들도 있겠지만 포스코 DX 그냥 몰빵 치신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추가 매수해도 큰 티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내가 매수했다가 오랫동안 물려있고 비중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올라갈 때 비중 덜어내세요. 이게 진짜 기본적인 대응이고, 그 다음 이제 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라인,
아니면 뭐 올라갈 때 솔직히 지금 추가 매수 안 해도 되는 자리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추가 매수는 20% 손해가 넘어갈 때 이때부터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정배수로 하는 게 중요해요. 뭐 여러분들이 1차 매수에 100만원 했으면 2차 매수 때도 100만원 해서 이만큼의 평단이 내려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비중 관리 안 하기 때문에 1차 매수에 비중 많이 담았을 거예요. 100만원 담았으면 2차 매수에 20만원 매수해봤자 크게 티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없는 자금까지 만들어서 무리하게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올라갈 때 그냥 잘 팔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목적도 뭐냐면, 제가 뭐 포스코DX 지금 잡아갖고 우리가 뭐 10만원 20만원대까지 홀딩을 해서 떼돈 벌어보자, 이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포스코DX 투자할 때 관점 자체를 이 종목은 지금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최소한 들고 가면서 버티는 자리, 혹은 매수가 가능하면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DX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미 기관이랑 연기금이 물려있어요. 얘네 12월부터 지금까지 물량 계속 담았죠. 올라가던 내려가던 그거 모르겠고 물량 계속 담았어요. 지금 벌써 한 10개월 됐죠. 얘네 물량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엑시트가 돼야 돼요. 특히 연기금 애들의 물량. 그럼 연기금 애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수익 구조가 나오려면 지금보다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얘네도 뭐냐면 믿는 게 있으니까 계속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 뒷받침되는 기업 아니면 매수 자체를 안 해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마주에 연기금 수급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근데 연기금 애들이 지금 10개월 넘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 얘네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이랑 주가가 어느 정도 비례해서 간다고 했을 때 포스코DX 같은 경우는 냉철하게 지금 자리가 저평가 자리에 있다는 거죠. 왜냐면 작년에 벌던 돈이랑 지금 벌던 돈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매출 같은 경우는 더 잘 나옵니다. 근데 주가는 반토막이 뭐예요? 65%예요. 그럼 정말 극단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가치가 크게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만 65% 빠졌습니다. 그냥 모아가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기금에 잠겨있는 물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엑시트를 해야 되고,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섹터를 보면요, 반도체, 2차전지, 뭐 제약바이오, 자동차, 조선, 이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진짜 시장을 주도해서 끌고 갈 만한 섹터는 지금 반도체 아니죠. 왜? 이미 이번 연도 상반기에 피크 찍었으니까. 얘는 이제 조정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제약바이오, 지금 한참 가고 있죠. 근데 하나의 파동으로 영원히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작년 7월에 어땠어요? 2차전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갔죠. 근데 얘네 지금 보면 어때요? 1년 반 동안 조정받고 있죠. 하나의 파동으로만 영원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적인 측면을 봤을 때 반도체 피크 찍었죠. 제약바이오 지금 어느 정도 고점 자리에 있죠. 그 다음 타자 누구예요? 2차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선 그냥 여러분들 끌고 가면서 버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자,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는 구독이랑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하려면요, 올라가는 구간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들어가셔야지만 내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주식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올라가는 구간에 들어가서 수익 보는 거 운 좋으면 한두 번 정도 수익 보죠. 근데 문제는 이 한두 번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도 애초에 저렴한 주식, 그러니까 바닥자리에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 포스코DX로 설명드리면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올라가고 있는 중간에 올라타서 한 이런 자리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만큼의 수익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습관화됐고 이게 거의 뭐 당연한 것처럼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하락장 한번 잘못 맞죠? 진짜 골로 가요.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주식은 운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습관을 바꾸셔야 되고, 최소한 내가 매도 같은 경우는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고점은 못 잡아내도 저점 정도는 혼자서 잡을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 잡는 법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 도움 드릴 건데요. 진짜 중요하니까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말 중요하니까 잠깐만 좀 집중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 펩트론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
여기에서 한번 상승파동 나왔고 여기서 한번 나왔고 그 다음 지금 같은 경우도 상승파동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매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반토막이 났을 거예요. 지금 이 고점부터 저점까지 마이너스 50%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번 7월 8월에 고점 찍었을 때 들어갔어요.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마이너스 50%예요. 세력들이 흔드는 이 구간에서 당연히 개인들은 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엔 가장 좋은 건 이런 파동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미리. 자, 그러려면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세력이 어디 자리에서 매집을 하는지, 그 다음에 매집을 다 끝내고 어디서부터 주가를 올리는지,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움직임을 여러분들께서 파악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을 매집을 하는 것, 한마디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매수의 흔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속일 수 없는 차트에 전부 다 나와요. 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다. 세력들은 얼마든지 돈을 써서 가짜뉴스, 호재, 악재 이런 것들 만들어낼 수 있지만 본인들의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차트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저는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조지표가 아닌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 펩트론 종목 차트에도 적용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지금 여러분들 차트와 제 차트의 다른 점, 바로 바닥 자리에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포착됐고 그 다음 또 여기에서도 포착이 됐죠. 지금 펩트론의 전체적인 종목의 차트를 봤을 때도 이 노란 색깔 화살표 딱 2번 나왔습니다. 2번. 근데 이 화살표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어때요? 항상 급등을 했죠. 이게 결국에는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주가를 급등시키기 전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매수 신호예요. 펩트론뿐만이 아니고 에티오젠 같은 종목도 보시면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오기 전에 언제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보이지도 않죠. 2023년 7월 20일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포착되고 나서 지금까지 주가 한 7,800% 올랐습니다. 그 다음 리가켄바이오 종목도 마찬가지죠. 세력의 매집 신호가 한 번, 2번, 3번 나오고 엄청난 폭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 H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한번 나왔고 엄청난 파동 나오고 그 다음 또 주가가 쭉 빠졌지만 과대낙폭 자리에서 한번 포착되고 또 반등. 정말 신기한 건요, 여러분들, 주가가 급등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이 신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표만 활용을 하시면요, 혼자서 매매하는 거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휴대폰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저한테 설정법 받아서 적용하시면요, 한 1, 2분이면 가능할 거예요. 저는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수식관리자에 들어가서 여기 신호 검색 쪽에 사용자 검색 보시면 제가 설정한 내용이 나오죠. 세력의 매수 신호라고 정확하게 금액까지 나오는데요. HLB 같은 경우는 언제 나왔냐면 작년 11월 6일 날 세력의 매수 신호 33,400원에 나왔죠. 포착되고 나서 주가가 한 400% 올라갔네요. 이렇게 400% 올라가고 주가 쭉 급락 나왔지만 여기서 한 번 더 포착되고 한 2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자, 이런 맥점만 공략해도 여러분들 남들 10% 단타 치고 나올 때 우리는 그냥 뒤에 공 하나 더 붙여서 100% 수익 보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지표 전부 다 이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제가 이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따로 파일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수 신호 지표 설정하는 방법 나와 있죠. MTS, HTS 전부 다 설정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지표 설정하는 방법 제외하고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기본적인 교육 자료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까지 남한테 의지해서 경제TV에 나오는 추천주 받아보고 주위에서 좋다고 해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운 좋으면 한두 번 정도는 수익 봐요. 근데 이런 매매가 1년, 2년, 3년, 4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없고 내가 항상 들어갈 때마다 수익을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혼자 매매할 줄 아셔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혼자 매매했을 때 수익은커녕 손해만 봤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지표를 활용을 하시면 진짜 큰 도움 될 겁니다. 제가 돈 받고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대가를 요구하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면 전부 다 100% 무료 나눔 해드릴 거예요.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자리 여러분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가고 내가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면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급등하는 구간에 안 나와요. 리스크 있는 매매 안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제가 맨날 갖다 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혼자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자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안 깨먹고 그래도 제 2의 월급 통장 정도는 가져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받는 거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잘 모르면 모를수록 더욱더 공부를 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뭐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자료를 공유받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위에 나와 있는 4253-6578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을 눌렀다는 간단한 구독 인증 문자만 좀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영상 잠깐 멈추고 저한테 구독이라고 작성해서 문자 발송하는 거 끼케야 1분에서 2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 딱 투자하시면요 여러가지 교육자료부터 지표 설정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문자 한 통 보내보시면 돼요. 뭐 요즘에는 문자 발송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고 뭐 실제로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온다 그냥 취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건요 뭐 이 자료가 뭐 진짜 특별한 자료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배우면 할 수 있고 지표만 설정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이기만 하면은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자 구독 버튼 까먹지 마시고 꼭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고 제 주위에서도 주식하다가 잘 된 사람도 있지만 안 된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100% 제가 혼자 다 챙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겐 제가 좋은 정보 드릴 수 있고 뭐 제가 지금까지 얻었던 뭐 여러가지 노하우 같은 것들 다 공유할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마시고 꼭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뭐 결국엔 이렇게 여러가지 자료 공유하고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잘 되라고 좀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는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